너 되게 예뻐질 것 같아. 눈썹이랑 이 눈꺼풀 사이가 조금 편이 좋아요. IUC가 굉장히 작지만 오똑하잖아요. 저는 콧대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꼭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성형은 김진호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너 코만 하면은 되게 예뻐질 것 같아. 너 요즘에 좀 살이 좀 처진 것 같아 얼굴이. 뭐 이런 얘기 듣고서 아마도 친구분은 이제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오시게 되는 것 같고, 평소에 이제 본인이 거울을 보거나 했을 때 항상 이제 내가 나 요게 좀 약간 자신이 없어 내 얼굴에서 이런 우리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우리 얼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실행을 하시려고 이제 성형외과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셀카 모르겠어요. 저는 안 찍는데 여자분들은 많이 찍잖아요. 근데 셀카 찍으면은 이제 본인의 단점이 계속 이제 잘 보이잖아요.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약간 더 성형을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일 병원에 상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에 친구가 대박이 나서 이제 갑자기 너무 예뻐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뭔가 자기한테 본인한테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자극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먼저 눈을 봤을 때는 눈 같은 경우는 약간 돌출눈의 형태, 눈이 약간 돌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눈이 함몰되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쌍꺼풀 라인이 좀 더 잘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눈이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들어간 만큼 위에 덮이는 피부가 많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자체를 잡더라도 약간은 좀 덮여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돌출은 아니지만 조금 눈이 좀 돌출이 된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잡히더라도 위에서 덮이는 피부가 없고 쌍꺼풀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곤하면은 평소에 이제 쌍꺼풀이 없던 사람도 이제 피곤하면 다음날 막 쌍꺼풀 잡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피디님도 지금 한쪽만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이 잡혔다 풀렸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데 쌍꺼풀이 갑자기 생기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런 눈들은 대부분 보면은 피부, 눈꺼풀 피부나 안쪽에 근육 같은 게 조금 얇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쌍꺼풀 라인을 잘 잡히는 편이에요. 그런 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들도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가 두꺼울수록 쌍꺼풀 라인이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두꺼운 피부는 자꾸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밀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피부보다는 조금 그래도 얇은 피부가 쌍꺼풀 잡기가 훨씬 좋기는 하죠. 그 다음에 눈에서는 이 눈썹이랑 이 눈꺼풀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 좋아요. 거리가 있어요. 네네네. 간격이라고 그러죠.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은 눈이 쌍꺼풀에는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눈썹이랑 눈꺼풀 간격이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일단 크게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면 크게 만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쌍꺼풀 바로 위에 눈썹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인상이 사나워 보일 수 있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얼굴 형태, 눈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간격이 있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아무래도 보통 코 수술하면은 낮은 코에서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실 우리 동양인에서 높은 코를 낮추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다 하면은 이게 낮은 코가 높아지려면은 내 코가 피부가 좀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두껍거나 질긴 피부들은 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피부가 차라리 좀 얇거나 좀 적당한 정도가 좋고, 두꺼운 피부는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코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당연히 코 크기가 작으면 안에 있는 연골도 부가적으로 작을 거고 부수적으로 같이 작을 거고, 피부 자체도 작은 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은 좀 코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코는 아무래도 좀 높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연예인 중에 IUC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가 굉장히 작지만 오똑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엄청 높은 코는 아니란 말이에요. 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코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높아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콧대? 네. 이런 것들은 혹시 조건에 해당되지? 저는 콧대보다는 코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콧대는 사실 우리가
보형물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콧대를 높이는 거는 사실은 뭐 좀 과장되게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하거든요. 왜냐면 보형물은 이제 높이별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는 코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콧대만 높아진다고 코가 높지는 않거든요. 이 콧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코끝 라인을 만들려면은 코끝도 그만큼 높아져야지 콧대랑 이어지게. 뭐 보형물 실리콘을 쓰게 되면은 미리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두꺼운 보형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작이 아무리 높아도 끝에서 이게 높아지지 않으면은 라인이 완성이 안 되고 조금 예쁜 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면은 조금 많이 높일 수는 어렵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끝을 많이 높이는 거랑 연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코끝에는 우리가 연골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모형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연골이에요. 우리 콧날개 연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은 이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연골이 좀 발달이 잘 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연골이 굉장히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끝은 이 연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코끝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코끝이 어느 정도 연골이 좀 발달이 돼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코끝을 높이는데 훨씬 수월할 수가 있죠. 피부 두께나 짱짱함 정도 알 수 있는데 네. 연골을 좀 어떻게 알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골은 자가진단으로. 네. 자가진단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이제 만져보거나 직접 보거나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뭐 코 수술하는 병원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CT 같은 거를 좀 찍거든요. CT 촬영을 통해서도 이제 연골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뭐 얼굴의 비율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봤을 때 모형으로 보면은 이마에서부터 이 눈썹뼈까지 이마, 그다음에 중안면부, 그다음에 입술 아래쪽부터 턱 끝까지 하안면부 이게 3등분으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게 비율이 뭐 1대 1대 0.8 턱 끝은 약간 좀 짧은 듯한 0.8이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사실 현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황금 비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비율 자체가 우리가 얼굴을 세분화했을 때 그런 각자의 비율이 좀 조화로운 얼굴형을 갖고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성형을 뭐 눈을 하든 코를 하든 다른 부위를 하든 간에 훨씬 조금 결과가 좀 잘 나올 수가 있죠. 조화롭게. 얼굴형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얼굴이 뭐 각진 얼굴이다, 뭐 광대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각진 얼굴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눈, 코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이 각진 부분이 자꾸 이제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얼굴 전체 이미지를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필요하면은 뭐 윤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이식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얼굴을 좀 부드러운 선으로 좀 바꿔주는 게 다른 성형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훨씬 좀 효과를 훨씬 배가시킬 수가 있죠. 이 조건들에 저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이러면 수술 좀 어렵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계속 조화로운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꼭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조건의 약간 한계를 본인이 알고 거기에 맞게끔 그 얼굴에 맞게끔 코가 작더라도 그 작은 코 안에서 얼마든지 오똑하게는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았던 코가 이제 막 엄청 높은 코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 얼굴 자체의 조화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얼굴의 그런 한계 내에서 얼마든지 조화롭게 만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어머님이랑 같이 왔던 친구인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왔었는데 좀 뭔가 좀 되게 우울해 보이고 잘 웃지도 않고 엄마가 주로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얘기 잘 안 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고민은 코 때문에 코가 이제 매부리가 좀 심하고 코끝이 좀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 친구들한테도 좀 이제 너 코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매부리 코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콧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은 아니에요. 매부리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매부리는 좀 깎아주고 코끝이 좀 처졌기 때문에 코끝을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라인이 좀 살아날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코만 이제 수술했는데 보형물 같은 거 안 쓰고 이제 매부리 교정하고 코끝 올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교정했는데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말을 막 갑자기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어머니 왜냐면 집에서도 좀 애가 좀 이게 밝아진 게 보이니까 어머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친구도 좀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학교 가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얼굴 축 중앙축을 확인하고 일단 어떤 비대칭을 갖고 계신지 네, 밸런스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사실 우리가 이 얼굴 중심선을 딱 봤을 때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 누구나 좌우가 눈부터 크기가 다 다르고 이제 얼굴의 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가운데 있는 축이 다 누구나 조금씩은 좀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많이 휘어 있거나 다 조금씩은 비대칭이 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형 확인하고 얼굴의 비율 같은 것도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저는 약간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조금 작은 그림을 보려고 뭐 오자마자 눈, 코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전체적인 좀 밸런스를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거기에 맞게 이거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멀리서 먼저 보고 이제 가까이서 세부적인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귀도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작용. 왜냐면 우리가 보통 수술을 먼저 이제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가장 크게 좀 생각이 들긴 하죠. 부작용들 사례를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양 같은 게 수술을 통해서 과연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좀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좀 검증된 좀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계획할 때도 이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상담하면서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제일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부작용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불만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양 불만족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나 그런 게 안 나왔을 때, 그런 모양 불만족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재수술을 뭐 생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양 불만족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경우가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내 코의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가능한 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맞춰가는 과정이 결국에 상담인 건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형은 김진호. 성형수술은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눈에서는 약간 돌출형의 눈이라든지 눈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정도 코에 있어서는 코가 너무 피부가 두껍지 않고 적당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좀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대박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